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김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대비 기출 이론, 기출 공부하고 계시죠? 중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뭐 20문제 지금 냈거든요, 제가. 중정도 선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하고 하를 좀 중심으로 지금 접근하셨다가 7, 8월 정도 되면은 그때는 상에 해당되는 거를 몇 개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에다가 플러스해서 공부를 하시면 본 시험은 60점 이상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1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국계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 우리가 내용 물어보는 거니까 용어 정의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 자, 먼저 자, 1번 같은 경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거든요. 자, 여기 키워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별표. 요지형 나오면 이건 100% 건폐 용적률을 강화하겠지.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핵심적인 단어가 딱 2개 들어가 있네. 이 2개를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왔네요. 얘네 2개 비교 정리하셔야지.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웨이죠. 퍼펙트.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됐고,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분위기 좋았어. 근데 대학은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X. 자, 대학을 제외한 도로라든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라는 구역이다. 이거 틀렸네. 2번 정답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맞죠? 이제 상하만 찾으면 돼요. 자, 국가계획이 상위계획이 되고요, 광역도시계획이 하위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내용이 다르면 하위계획과 상위계획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하죠.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퍼펙트. 원리를 찾는 문제죠. 자, 정확히 맞는 얘기고, 일단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도 같이 볼게요. 4번. 자,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르대. 그럼 이것도 도시군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하위계획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국가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니까 상위계획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하위계획의 내용과 상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퍼펙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이것도 상하관계만 찾으세요.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고요, 하위에 있는 계획이 되고 광역도시 상위계획이 됩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따라서 광역도시 내용이 우선한다. 퍼펙트 하시,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1번을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 풀 수 있죠? 2번 문제 갑니다. 자, 국계법상 광역계권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리마인드 자꾸 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이거. 광역계권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니까 X. 자, 1번. 일단 지정권자부터 출발할게요. 자, 1번. 광역계권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시도. 동그라미. 자, 시도에 걸칠 때 광역계권 한 단계 위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지정하여야 한다는 X예요. 광역계권은 여러분들 재량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 여기다 형용사 붙이거나. 하여야 한다 그러면 X야.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X. 일단 뭐 지정권자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X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의무적 지정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만 골라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엔 광역계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대, 도.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해 있대.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그러면 자, 이땐 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 지정권자 정확히 맞습니다. 자,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꾸 리마인드를 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 3번 지문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 다 중요하지만 3번은 특히 많이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특히 여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많이 나오지. 장관들, 국장을 제외한 장관들.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와서 지정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 또 하나,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와서 부탁할 수 있지. 행정청끼리 하는 거는 요청이죠. 광역계권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X. 있다로 나와야 돼. 이거 답이야.
작년도 이게 답이었어, 본 시험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을 자꾸 정리를 하면 정답 보이는, 자, 정답이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상 없습니다. 요 지문 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4번도 가볼까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그래서 인접해 있는 둘 이상. 광역은 넓다. 자, 광역계획권에서 말하는 광역은 넓다. 넓다는 몇 개성을 묻는다? 둘 이상.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관할구역 단위로 해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 없어요. 근데 지정하는 방법을 다 아시겠지만 필요한 만큼만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 틀렸네, 이거. 그 지정하는 방법은 둘 다 된다. 필요한 만큼만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고 또 일부만 필요하다면, 자, 일부만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정리해 놓으시고.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광역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그렇지. 자, 변경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관할 시도의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건 퍼펙트하죠. 뭐 논점이 없습니다, 별로. 그걸 지정 통보라고 합니다. 지정하면 알려줘야 돼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됐습니다. 자, 정답 4번 나왔고. 자, 문제 3번 가볼까요? 자, 이번엔 이제 광역계획권이랑 광역도시계획을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쳐보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지금 중앙행정인의 장은 국장에게, 권한 없는 행정청은 권한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없다라고 하면 X지. 행정청에 가서 부탁하는 거니까 있다로 나와야 돼. 틀렸다. 그러나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아니죠. 정리하시고. 자, 2번 시장호수와 광역도시를 변경하려면 국장한테 승인받으래. 한 대 맞는다. 두 단계 올라가면 안 돼요.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단계 위에는 행정청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그럼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단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어. 여러분, 시도지사는 요청할 수 있을 뿐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는 없거든. 이거 조심하셔야 돼.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것은 시장군수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도지사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지. 자, 두 가지 다 허용되는 게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X를 하셔야 돼. 그럼 시도지사는 요청할 수 있지. 국장한테. 그럼 국장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는 있어.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도지사한테 단독으로 수립하세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X입니다. 틀렸고.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자, 지정할 때 절차 의심하고 지정하자. 거기서 심의가 논점이지. 근데 앞에 누가 나왔죠? 국장 나옵니다. 지방자 나오면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기본적인 유형인데 자주 나와요, 시험에. 기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1, 2, 3, 4 다 틀렸죠, 그죠? 자, 5번 가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여기 밑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대. 데이터베이스 딱 깐 거야. 그럼 이거 방치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퍼펙트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해서 5년마다 반영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입니다. 광역도시에 대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정리를 하시고 4번 문제 가볼까요? 4번. 자, 국토위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옳은 거. 기본계획이에요.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어. X. 공청회는 어떤 경우도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2번 자, 시장호수는 관할구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에 동그라미. 연계 수립이지. 여러분, 기본계획은 연계 수립할 수 있어요. 연계 수립 인접한 물어보면 당연히 수립할 수 있다. 허용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허용된다. 수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나와야 되고. 자, 하나 더 조심할 게 뭐냐면 인접한 관할구역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 협의. 당연하다. 권한 없으니까 인접한 관할구역 장과 협의를 거쳐서
인접한 관할계획 전부 라이브를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자, 3번 갈게요.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의 동거는 흥분하면 자,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용산기지입니다. 5가지 사항. 자,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용산기지 지구단위 계획고요. 맞네. 변경에 대해서, 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 위반 제한할 수 있다까지 맞는데, 그 위반 제한 대상이 기본 계획이 아니에요, X. 자꾸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렇지.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기본 계획은 위반 제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또 위반이란 용어는 관리계에서 쓰는 용어니까 방향이 잘못됐지. 상대방 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민이 뭘 할 수 있다. 위반권자에게 용산기지입니다라고 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특별 시험 나왔네. 수립권자가 6명이거든. 지금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6명인데, 자, 6명 그러면 관할계장 6명을 말합니다. 4명은 승인 안 받아. 4명은 승인 안 받고 확정해요. 자, 4명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의사 4명입니다. 따라서 특별시장 수립했을 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퍼펙트. 정답. 자, 그리고 2명 남았어요. 누구 남았죠? 시장군수. 그럼 시장군수는 승인 받아야지.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수립권자가 6명인데 그중에 4명은 승인 받지 않고 확정합니다. 그 4명 속에 특별시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은 2명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하시면서 리마인드 자꾸 하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 정답입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투의 내용과 다르다. 또 나왔어. 또 맞추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고 광역투의 상위계획이죠. 하위계획의 내용과 상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상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는 거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역투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왔고 이 정도 문제도 좀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건 놓치지 마셔야 될 문제 중심으로 낸 거예요. 꼭 맞추세요. 자, 5번 갑니다. 자,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한번 볼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자, 1번은 그냥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 나오면 안 되지. 효력 발생이니까. 그래서 다음 날은 실효야, 실효. 효력을 잃는다라고 나올 때 다음 날이 있어야 되고 지금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 다음 날 나오면 X 하셔야 돼. 그래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거 나왔네요. 국가계획에다 밑줄, 시가조정구역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 이거. 그 정도로 숙지가 돼 있어야 돼.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시가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도의사 지정하는 게 아니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을.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한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재량이 없어, 관리계획은. 재량 없음이라고 써놔. 자, 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관리계획이 대체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량은 기본계획만 있어. 재량은 기본계획만 인정돼. 예를 들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기본계획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을 대체할 수 없잖아.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리계획은 재량이 인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관리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체는 무조건 X 하시면 돼. 시험장 가서도 됐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죠.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고 일부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자, 지금 1, 2, 3, 4가 다 틀렸네요 지금. 자, 5번 가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에 기반 설치한다. 개발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가 위반할 때,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의 내용에 3가지가 포함되거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처성 분석이 포함되는데 개발 나오면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그치? 그래서 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적응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됐고, 정답 5번 나왔고 6번도 한번 가보자.
자, 국토위기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거니까 동그라미 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항구역이 나왔어. 그럼 이 어항구역은 도시역으로 결정을 시된 걸로 본다. X. 여러분, 어항구역이 도시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항구역이 조건을 갖췄을 때 도시역으로 의제됩니다. 자, 도시역에 연접돼 있을 때. 자,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항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어항구역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어항구역이 도시역에 다 연접돼 있어야 돼. 연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 그때 이 전체를 도시역으로 의제시켜준다는 얘기야. 따라서 항만구역도 마찬가지예요. 항만구역, 어항구역만 나오면 안 됩니다. 항만구역으로서 도시계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항구역으로서 도시계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해당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도시역으로 결정되고 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아, 2번은 보자마자 싸대기 쳐야지. 수력발전 사람 없다. 의제될 수 없다. 자, 송변산 설비만 설치하는 구역도 의제될 수 없다. 의제 안 된다. 라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 3번은 그림 떠올라야 돼요. 관리지역에다 밑적어 볼까? 그림 보여야 돼. 지금 단계에서. 자, 농업진흥지역으로 정했대. 그럼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돼. 농림지역. 당연히 농림이 돼야지 자연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다 농지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요. 그럼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자동 의제가 되는 거야. 농림지역으로 결정되고 시된 걸로 본다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자, 4번 가볼게요.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대. 그럼 이 지역은 도시로 바뀌겠지. 사업을 했대. 완료가 됐어요. 자, 완료에 동그라미 치고 완료로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됐다.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럼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는 기계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문제 푸는 것도 하나의 기계라고 저는 기계식으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시험은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뭐 응용해서 문제를 내거나 응용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리가 기계식으로 땅땅땅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게 기계식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이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지. 다 틀렸다는 얘기지 지금. 자, 5번 갑니다. 관리적이 밑줄 거예요. 자, 관리적의 산림 중 보전산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조그만 산, 큰 산 이렇게 했지. 조그만 산은 농림, 큰 산은 자연. 둘 중 하나로 의제가 됩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로 결정되고 있는 걸로 본다. 퍼펙트. 정답 5번. 나와줘야 돼요. 지금 망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는 극복이 돼야 되고 정리가 또 돼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정답 5번 나왔고. 자, 7번 가볼까요? 이건 단순 암기를 하셨나 지금 보는 거야. 자, 국계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특례죠, 특례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거야. 자, 보세요. 자, 공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공업지역 자체가 얼마지? 70이잖아.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가면 10을 더 준다 그랬지. 그래서 80이 돼. 맞아요. 지금 8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맞고. 동그라미 쳐야지. 자, 2번 개발진흥지구 2개 묶어요. 2, 3번을. 도시적 밖으로 가면 40이야. 자, 자연녹지 지금 30이고요. 자, 그러면 농공단지는 뭐 해야 된다고? 공장 지어야 되잖아. 그럼 70 맞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 444 40 맞네요. 동그라미 치고. 금방 나와야죠, 여러분들.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준비한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 집중해서 정리하시고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나왔고. 8번도 한번 가볼까? 자, 이게 뭐냐면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밑줄. 자, 허용되는 건물로 옳은 것. 당황하지 마시고. 마관동 공작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면 돼. 마관동 공작물. 자, 마관동 공작물 6개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 얘네들 건축할 수 없다. 그럼 얘네를 지어가면 되지. 하나가 남는단 말이야.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안마시술소거든요. 안마시술소. 이건 답이 아니야. 건축 못해. 관람장. 이것도 답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동식물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공장. 없으면 넘어가. 장례시설. 있네. 자, 그리고 위험물 저장체 시설이거든.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 여기서 6개 빼고 지을 수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 이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단순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풀이도 경험이거든. 경험을 많이 쌓아놔야 돼. 쌓아놔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풀 수 있죠, 그죠? 됐고. 자, 9번 갑니다. 자, 국계법상 입주기재 최소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그런 것. 이런 것들은 자신감만 넘쳐야지. 자, 기업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 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철도사 터미널에 있대. 자, 우리가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동그라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기역 니은은 우리가 바꾸는 지문이 아니니까 당연히 센터 중에 센터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복합적인 토징을 증진하기 위해서 입주기재 최소로 지정할 수 있다가 되고. 자, 요건 틀렸네. 3개 이상 만나야지. 3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체해야 되고,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죠. 1km 이내. 1km 이내 위치한 지역. 이건 틀렸다. 자, 그리고 여기 누가 산다고? 공주가 살아. 맞네요. 공주가 살지. 어디 산다고? 소규모 주택에. 마음이 아파 왕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했어. 명령을 내렸어. 공주가 사는 집 좀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라라고 했더니 이 지역을 첨단 기능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시켰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싸대기 쳐야지. 아니다. 이쪽으로 개발하면 안 되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정답 2번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지금 이 정도는 다 커버가 되셔야 돼요. 또 할 수 있습니다. 10번 갑니다. 자, 국계법상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시행자입니다. 틀린 거 찾아볼까요? 자, 일단 시행자는 원칙이 6명이지. 관할의장 6명 믿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구차 시장으로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렇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퍼펙트. 자,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면 국장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광역도시가 관련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지정받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이잖아요.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래야지. 틀렸네 이거. 공공은 요건 안 갖춰도 돼. 자, 민간일 때만 요건을 갖춰야 돼. 지정받는 요건. 민간일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돼. 공공 나오면 X 하시면 돼. 공공은 뭐 소유할 필요도 없어요. 면적.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공공은 믿으니까 그냥 지정받으면 사업할 수 있어요. 이런 요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정답 2번 나왔고 3번. 자, 나왔어요. 드디어. 국장이 할 수 있는 사유는 4글자.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 뒤에 안 바꾸니까. 그러면 관할의장 6명한테 의견 들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퍼펙트. 자, 그다음에 4번. 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죠? 광역도시계획. 맞습니다. 자, 광역도시 관련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됐고. 5번 가볼까? 자, 행정청에는 시행자의 처분. 그렇지. 그러면 일단 시행자가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건 비행정청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행자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기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거야. 다만 여기처럼 비행정청이 지금 시행자거든. 누구한테 제기되느냐? 그 비행정청한테는 제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비행정청이 바로 시행자로 뭘 받은 자예요? 지정받은 자잖아. 그럼 지정한 자가 있겠지. 따라서 시행자를 뭐한 자? 지정한 자. 퍼펙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딱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연습이 돼 있어야 돼. 한 번에 딱 봐서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11번도 가볼까요? 자, 국계법상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건축물 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래요.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대. 이건 싸대기를 쳐야 돼. 이런 매수 청구의 요건이 뭐죠?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 청구 못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수 청구의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대.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 가지고 얘기하면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틀렸다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숫자를 잘 써먹어야 됩니다. 6월이거든요. 6개월이 나왔어.
이거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야, 여부. 최초로 매수청을 받았을 때 매수무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는 기간이야. 매수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이건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기한입니다. 2년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나오면 안 되고 이건 2년이 나와야 되겠다. 그치? 자, 6개월이 나오려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 등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써먹는 방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자, 3번 가볼까? 자,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대. 그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부한 거예요, 매수 거부.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서 자, 자신의 토지에 3층짜리 안마원을 건축할 수 있대. 그렇지. 자, 일단 여기서 논점이 매수 청구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럼 X야. 허가 받아야 돼. 요 지분이 있으면 더 완벽하지만 일단 요거 없어도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논점이 아니라 일단 가능한 대상 건물이 맞나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3층 맞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자, 매수 거부를 했을 때 갑돌이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자신의 토지에 3층에 단독주택 하나 지을 수 있고 3층에 1종군생 지을 수 있고 3층 이하에 2종군생 지을 수 있지. 여기서 놀자 4개는 안 되죠. 자,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소는 안 된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안마원이 되냐 이런 얘기죠. 안마원은 1종군생이잖아. 이거 원.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거예요. 1종군생. 자, 그래서 정답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종은 외웠는데 안마원은 아니었는데요. 그럼 안 돼요. 1종 근생의 종류도 아셔야 돼. 중요한 그 종류는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1종 근생으로 안 내고 1종에 해당되는 종류를 낼 수 있거든. 2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1종이라든가 2종은 종류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4번. 매수를 한 토지의 매수 가격, 공시지가 가격 나오면 안 돼. 공시법 그래야지. 공시법 준용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도시공개시설 실효는 20년이에요, 20년. 10년 나오는데 실효 나오면 X야, 무조건. 보자마자 X 해야지. 그래서,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했대. 20년 동안 사업 안 했대. 그러면 20년이 된 날이 언제? 다음 날.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됐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고.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계법상 개발행 허가 기준.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금 그래요. 자금. 자, 자금 조달기 적절할 거 필요 없다. 이건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보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시간 많을 때 읽어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돈은 안 봐요. 이 사람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통장 갖고서 내 돈 있으면 허가 내줄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이제 정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 개발행 허가 기준이 아닌 거 찾으세요. 그러면 자금이야. 요거 5번만 보시면 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 차원에서 보시라는 거지. 자금은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시고. 자, 13번 가볼까? 13번. 자, 국계법상 기반인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체크해 볼게요. 기반인설 부담구역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1번 문제 풀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반인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정반대의 지역인데 어떻게 중복 지정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기반인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기자 일자 갖다 써야지 여기. 갖다 써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야지. 연습만 하면 돼. 이거는 그냥. 그럼 부담 없이 맞출 수 있어요. 또 하나. 자,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지. 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따지고 이건 틀렸고 비율이 잘못됐고 20으로 바꾸세요. 개발행위 건수는 20 이상 증가를 해야 됩니다. 됐고. 자, 4번. 녹지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퍼펙트. 뭐 빼곤 다 설치한다? 대학 빼곤 다 설치한다.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해제입니다. 해제. 자동 해제. 자, 그럼 여기다 1차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계획 수립해야지. 기자 갖다 써야지. 이렇게 기자 일자. 1년.
이 되는 날까지 1년 딱 주거든. 자, 기반인 설치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있나 확인해 보세요.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있어야 돼. 다음 날도 있어야 돼.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매년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매년 맞추면 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아, 정답 4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14번도 한번 가볼까? 자, 국계법상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찾아보지 뭐. 자, 일단 요거 나오면 위간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위간이가. 암기 코드가 중요해서 위간이가 종일 숙회면 일사병 때문에 쓰러졌어. 병원 간다는 것을. 의료시설 가는 거죠. 방송으로 알리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게 위락입니다. 관광휴게죠. 이종근생입니다. 여기 없어 다. 위락도 없고 관광휴게도 없고. 그럼 그 다음 순으로 쭉 하나씩 가면 돼. 이 정도 없거든 지금. 자, 종교. 자, 종교는 똑같은 게 3개 있지, 그죠? 종교 시설에서는 좋은 문자 온다. 운수가 있고 무나미 집회. 아, 무나미 집회 걸렸네 여기. 요거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얘네가 똑같아요. 그 다음 높은 게 일종근생인데 하나만 파세요. 판매지. 그다음에 숙박, 의료, 방송통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높은 순 쭉 가서 요 내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거부터 순으로 찾다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답이 된다는 거야. 무나미 집회가 걸렸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 자, 정답은 뭐 2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기본 유형이니까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또 풀어야 됩니다. 됐고 15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계법이요. 도계법. 틀린 거 찾아볼까 한번 여러분들. 자, 1번 자연녹지 지역은 지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순서를 바꿔서 사업할 수 있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 쳐야 돼.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맞는 얘기야. 두 번째, 여러분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인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이 2개 있어요. 관리계획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도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 되지. 그러면 여기는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 개발계획은 하위계획이 되는 거고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 되는 거지. 결론,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맞네요. 동그라미 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됐고. 자, 3번 가면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래.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 그러면 만능이라고 써야지. 만능이니까 지정권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퍼펙트. 오히려 동의받아야 한다는 X가 되는 거야.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을 할 수는 없고, X 그래야지. 싸대기를 딱 쳐야지. 왜냐면 요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지정권자야. 본인이 수립을 했어. 그럼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변경할 수 있고 둘 다 돼요.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이라고 하는 건 둘 다 가능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 직접은 변경을 왜 못하겠습니까? 본인이 수익권자인데.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직접 변경할 수 없고, 그럼 왜 이렇게 써놔야지.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쓰면서 X 하는 거야. 싸대기를 딱 치면 돼. 틀린 거니까 정답 4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됐고. 자, 5번에 가면 보건의료시설 병원 몇 개 짓겠다. 복지시설 몇 개 설치하겠다. 당연히 개발계획 내에 포함되게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16번 가볼까? 자, 16번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요. 뭐냐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대상 개발행위가 아닌 거. 몇 가지죠? 7가지지. 건축물의 건축. 자, 첫 번째 가설건물 포함이야. 대수선, 용도 변경. 다 허가받아야 돼. 자, 가설건물 건축 있네. 대선 있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광고판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 공작물 설치. 여기 있네.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쪼개는 거는 규제하지만 합치는 건 안 한다. 얘는 아니네. 그 다음에 물건 쌓기. 물건 쌓기 몇 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거. 중목 벌채 식재. 전부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요. 이 7가지 행위할 때 허가받는 거야. 허가 대상이 뭔지는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고. 지금 정도는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17번 가볼까?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합 100% 나와요. 옳은 거 집중해야 됩니다.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싸대기 쳐야지. 권리거든. 조합원들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 평등한 의결권. 자, 두 번째. 도시개발조의 조합원은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이지. 뭐 여기 여러 명 들어가면 X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러면 안 되고 토지 소유자만. 자, 조합원이 됩니다. 자, 3번은 왜였나 볼까요? 자, 조합서를 인가 신청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일단 틀려. 포함이지. 포함한 면적 얼마? 3분의 2. 맞습니다. 그리고 총수 얼마? 2분의 1. 이게 AND로 연결돼야 돼. 여기까지 다 좋았어요. 뒤에 다 맞거든. 요 앞에만 바꾸면 돼. 국공유지 면적 포함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될 수 없다. 맞네. 그 조합원들은, 조합의 임원은 누가 되죠? 임원은 누가 되죠? 조합원 중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을 못 들어 의결권이 없대. 그러면 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가 맞는 거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또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겸직금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하셔야지.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그래야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X. 정답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18번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총회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유를 찾는 거야. 게임의 한 장에 이렇게 쓰시면 돼. 대행 못하는 거, 대행 못하는 거. 자, 게임의 환장회. 자, 이걸 하나씩 보면은 물론 뭐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하면서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발계 수립 변경. 자, 임원선임. 자, L은 연결고리니까 다 따로 하지 말고 환지계획 작성. 이렇게 해야 돼. 환지계획. 집에 가서 정리하셔야 돼요. 작성이고요. 환지 예정지가 아니에요. 환지계획입니다. 자, 장이 이게 정으로 하여 정관 변경. 몇 번만 하면 돼요. 변경. 조합원들의 권리함을 정하는 문서인 정관을 바꾸는 건 총회에서 해야 되겠지. 해산이야, 해산. 합병 해산. 자, 합병 해산인데 해산 중에서 조심할 게 뭐라 그랬죠? 공사가 다 끝나서 청산금까지 징수가 끝났어. 정상 끝났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절차상, 형식상. 자, 청산금, 징수 교부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상 해산이거든?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논점 잡았죠? 중간에 해산되는 것만 대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지? 한번 해볼까요? 정관, 게임의 한 장의 개발 계획, 대행 못 합니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자, 임원 선임이잖아, 조합장 선임이.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없으면 넘어가지 뭐. 정관의 변경이지. 그럼 해산. 자, 그래서 해가 뭐냐면 합병 해산이야. 합병 안 돼. 그럼 뭐 조합원들끼리, 우리가 대의원끼리 합병하면 안 되지. 다만 해산은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했다. 그럼 이거는 다 끝난 상태에서 해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정답 5번입니다. 키워드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자, 19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용 방식. 그리고 이제 조성 토지로 물어봤어. 조성된 토지.
자,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에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2번은 단독주택용지는 면적 관계없이 추천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는 틀렸지. 얼마까지만? 33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추천방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답 나왔네. 2번.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자,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그럼 주인이 있는 토지한테 돌려주는 거거든. 이때는 수익약방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요. 자, 4번 갈게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세의 원활한 설치의 체크. 기반세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당연하다 그래야지, 이걸 읽으면서. 아, 공법은 자격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반세의 원활한 설치가 중요합니까? 기반세의 원활한 설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대상자 자격을 당연히 제한할 수 있죠. 됐고. 자, 5번 같은 경우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한테 공급해 준대.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토지한테 공급하는 거니까 이 경우도 수익약방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정답 2번 나왔고. 자, 20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의 내용에 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건 몇 가지죠? 5개. 환지 설계. 첫 번째 환지 설계. 설계도 갖다 놓고 토지일 사람 명단, 환지 명세 작성한다. 내보낼 사람 명단,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작성한다. 그리고 입찰한지 할 때는 입찰한지 명세. 그리고 개인한테 토지 다 안 주니까 채비지 보리지 명세 작성한다. 청산금은 결정하는 게 아니다. 5가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정답 4번 나와야 되겠지? 이런 것들은 막 고민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막 머리 막 긁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 머리 긁고 있으면 비듬밖에 안 떨어져.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5가지 내용을 아시면 돼요. 자, 환지 설계 갖다 놓고 토지일 사람 명단 쭉 작성하는 거야. 환지 명세.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보내는 거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아파트 받겠습니다. 입찰한지 명세. 채비지 보리지 명세. 끝. 5가지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환지계획의 내용입니다. 이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하시고요. 뭐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건 다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걸 중간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5월까지니까 5월까지가 이제 반 정도 나갔을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거와 관련돼서 체크를 좀 한번 하고 가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달에 또 끝날 때 기말, 이건 중간이니까 기말고사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